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그래서 이번 야간 매점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남량 특집 3부작입니다. 첫 시간에는 야간 매점이 추천하는 국내 공포 영화 베스트 7입니다. 네, 컨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정 기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봤던 영화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명작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봤던 영화를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7개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소개 순서는 개봉연도 순이고요. 7개 영화 안에서 따로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컨텐츠는 저희의 주관적, 개인적 감상이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는 없으니 편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야간 매점 남량 특집 첫 번째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2003년에 개봉한 장화홍련입니다. 달콤한 인생, 놈놈놈, 악마를 보았다를 연출한 김지훈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고요. 배우 임수정, 문근영, 염정아, 김갑수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전래동화 장화홍련전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최고의 공포 영화로 여전히 클래식의 반열에 올라있는 영화로 유명합니다. 관객도 314만 명을 동원하면서 흥행에도 성공을 거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는 어느 병원에서 한 소녀가 의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인적이 드문 시골로 시간이 바뀌는데요. 수미, 임수정, 수연, 문근영 두 자매는 아버지가 있는 일본풍 목재 가옥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이들을 반기는 새엄마 염정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그녀에게 적개심을 느끼고 거리를 둡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살게 된 그날부터 집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가족들은 환영을 보는 등의 기묘한 일에 시달립니다. 수미는 친엄마의 자리를 빼앗은 새엄마 은주를 증오하고 은주는 수연에게 화풀이를 하며 학대를 일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수연을 의심한 은주는 화풀이로 수연을 장롱에 가둡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미는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래고 아버지에게 울분을 토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미에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하라며 오히려 화를 내는데요. 이후 아버지는 누군가를 집으로 데리고 오고 누구도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집니다. 네, 장화홍련은 충격적인 반전과 목조주택과 그 특유의 세트가 주는 엄청난 압박감이 인상 깊었던 영화였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장화홍련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2004년 개봉한 R포인트입니다. 공수창 감독이 연출한 공포영화로 가무성, 손병우, 이선균, 박원상, 김병철 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장화홍련과 함께 명작 공포영화로 항상 빠지지 않는 작품인데요. 영화의 배경은 1972년 베트남 전쟁 막바지입니다. 주인공은 200명의 부대원 중 혼자 전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최중희, 가무성으로 악몽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72년 2월 2일 밤 10시 사단 통신부대 무전기에 구조를 요청하는 비명소리가 담긴 무전이 도착합니다. 그 요청은 6개월 전 로미오 포인트, 일명 R 포인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18명의 수색 대원으로부터 오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흔적 없는 병사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3일 후 로미오 포인트 입구 최중희를 필두로 어둠이 밀려오는 밀림으로 9명의 병사들이 진입합니다. 그리고 병사들 뒤로 나뭇잎에 가려졌던 낡은 비문이 드러납니다. 불귀, 손에 피 묻은 자, 돌아갈 수 없다. 얼마 뒤 부대에는 존재하면 안 되는 10번째 병사가 나타나고 의문의 사건과 죽음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월남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최근 공포영화에서 보기 힘든 베트남이라는 환경적 배경이 인상적인 영화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심리적 공포가 대단했던 영화였습니다. 네, 세 번째 영화는 무엇인가요? 2005년 개봉작 남극일기입니다. 마담 뺑떡을 연출한 임필성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은 작품입니다. 송광호, 유지태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주목할 점은 봉준호 감독과 이해준 감독이 공동 각본을 맡았습니다. 영하 80도의 혹한, 낮과 밤이 6개월씩 계속되는 남극, 탐험대장 최도영, 송강호를 비롯한 6명의 탐험대원은 도달 불능점 정복에 나섭니다. 해가 지기 전 도달 불능점에 도착해야 하는 세계 최초 무보급 횡단, 이제 남은 시간은 60일 뿐,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낡은 깃발 아래서 80년 전 영국 탐험대의 남극 일기를 발견합니다. 일기에 나오는 영국 탐험대도 똑같은 6명. 그런데 팀의 막내인 민재 유지태는 일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탐험대가 남극 일기를 발견한 후부터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가 살지 않은 남극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대원들,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과 함께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는 남극. 어느 날부터 베이스 캠퍼의 교신도 끊어지고 통신 장비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동시에 베이스 캠퍼에 송신되는 기이한 영상과 비상 교신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얀 눈밖에 없는 공포의 순간, 하나둘 대원들이 남극 속으로 사라집니다. 해지기 15일 전, 이제 남은 시간도 식량도 바닥이 난 상황. 계속되는 의문의 사건과 대원들의 희생에도 탐험대장의 그곳을 향한 의지는 점점 더 강해져만 가고, 남은 대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둠이 대륙을 덮기 전에 이곳을 탈출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이 모든 악몽은 끝날 수 있을까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몰입해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끝없는 서론 속에서 점차 광기에 휘말려가는 대원들의 심리적 공포가 인상 깊었던 영화였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 2007년 개봉한 극락도 살인사건입니다. 최종병기 활, 명량, 한산 등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각본까지 담당을 했는데요. 박해일 씨가 주연을 맡았고, 이 밖에도 성지루, 박원상, 최주봉, 안내상, 오정세, 정만식 씨 등이 출연했습니다. 고립된 섬 극락도에 거주하는 17명의 주민들에게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영화의 배경은 1986년으로 아시안게임의 전국이 이목이 집중된 9월에 시작됩니다. 목포 앞바다에서 토막난 사람 머리가 발견되는데요. 부검 결과 머리의 주인이 인근에 위치한 섬 극락도 주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특별조사반을 꾸린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극락도 탐문에 나섭니다. 형사들은 섬 곳곳에서 살인사건의 흔적으로 보이는 핏자국과 부서진 무전기 등을 발견하는데요. 그런데 17명이 거주하는 섬 곳곳을 살펴도 시신은커녕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한 달 전 극락도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마을 김 노인의 팔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민 모두가 모여 즐겁게 잔치를 즐겼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송정기사 2명이 흉기에 끔찍하게 찔린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함께 화투판에 있었던 덕수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지만 그의 행방마저 묘연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섬 주민 전원이 용의자일 수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 난생 처음 살인사건을 맞닥뜨린 마을 사람들은 보건소장 재우성 박해일을 필두로 화투판 살인사건 범인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죽음은 계속됩니다. 한편 우연한 기회에 살인사건과 관련된 듯한 모종의 쪽지를 발견한 학교 소사 춘배 성지루는 쪽지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는데, 섬 주민들이 맞닥뜨린 사건의 진상과 범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쪽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당시 반전의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적절한 유머와 시골마을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로 초반 분위기를 잘 잡은 게 인상 깊었고요. 이후에 영화가 진행되면서 잔혹한 사건이 벌어지고 반전이 드러났을 때 초반 분위기와 대조되면서 더욱 공포를 느끼게 했던 영화였습니다. 네, 네 번째 영화는 극락도 살인사건이었고요. 다섯 번째 영화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영화는 2010년 개봉한 김봄남 살인사건의 전말입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연출한 장철수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서영희 씨가 김봉남 역을 맡아 엄청난 연기를 펼쳤던 작품입니다. 당시 독립영화로 개봉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을 했었고요. 국내외 각종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서영희 씨는 이 영화로 11개 상을 획득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영화는 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회원, 지성원이 휴가를 받아 어렸을 때 잠시 머물렀던 무도로 향하면서 시작됩니다. 어릴 적 친구 복남이 회원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다른 섬 주민들은 왠지 회원의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복남의 배려로 편안한 휴가를 즐기며 서울 생활의 스트레스를 잊어가던 회원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복남의 섬 생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남편에게 매를 맞고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고 시동생에게 성적인 학대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섬 사람 모두 복남이 처한 상황을 그저 외면할 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원 또한 자신과 딸을 서울로 데려가 달라는 복남의 간곡한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이제 섬에서 복남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복남은 이 섬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됩니다. 눈부시게 햇빛이 내리쬐던 어느 날, 난 한 자루를 집어든 복남은 잔혹한 핏빛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폐쇄된 섬에서 자행되는 학대와 무관심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던 영화였습니다. 특히 포스터에 적힌 "넌 너무 불친절해" 라는 대사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공포스러우면서도 슬픔이 느껴졌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에 개봉한 검은 사제들입니다. 사바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의 작품이고요. 연출과 각본을 모두 맡았습니다. 장재현 감독의 한예종 졸업 작품인 단편 영화 12번째 보조사제를 장편화한 영화입니다.
김윤석, 강동원, 박소담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오컬트 엑소시즘을 다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540만 관객을 동원하는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그럼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는 2015년 서울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한 소녀 박소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잦은 돌출 행동으로 교단의 눈밖에 난 김신부 김윤석은 모두의 반대와 의심 속에서 소녀를 구하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자격에 부합하는 또 한 명의 사제가 필요한 상황. 모두가 그 자리를 기피하는 가운데 신학생 최부재 강동원이 선택됩니다. 그는 김신부를 돕는 동시에 감시하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를 구할 수 있는 단 하루의 기회. 김신부와 최부재는 모두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달아 터지면서 상황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 너무 인상 깊고 재밌게 봐서 2번 관람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형 오컬트의 대가 장재현 감독의 디테일한 연출이 돋보였던 작품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장재현 감독의 사바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봐서 팬심을 갖고 있는 감독인데요. 2023년 올해 신작 파묘가 개봉 예정이라 벌써부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영화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마지막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곡성입니다. 추격자 황해를 연출한 나홍진 감독의 작품입니다. 추격자 황해 곡성 모두 나홍진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고요. 곽도원, 황정민, 쿠니무라준, 천우희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당시 대중들에게 호불호는 갈렸지만 평단의 호평과 흥행,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영화였습니다. 특히 이동진 평론가가 홍상수 감독의 오키의 영화 이후 6년 만에 만점을 준 한국 영화였습니다. 기생충의 영어 번역가이자 미국의 영화 평론가인 달시 파켓은 곡성을 지난 5년간 최고의 한국 영화로 꼽았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시골 마을. 영화는 냇가에서 낚시 모자와 조끼를 입은 외지인 쿠니무라준이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낯선 외지인이 나타나고 마을에는 의문의 연쇄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합니다. 동네는 발칵 뒤집히고 경찰은 사건의 원인을 집단 야생 버섯 중독으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모든 사건의 원인이 외지인 때문이라는 소문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경찰 종구 곽도원은 현장을 발견했다는 여인 무명 천우희를 만나면서 외지인에 대한 소문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딸 효진이 피해자들과 비슷한 증상으로 아파오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종구는 외지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심상치 않은 물건들을 발견합니다. 동물 두개골로 구성된 괴이한 재단이 있었고 벽장에는 그동안 죽은 마을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미쳐서 죽어버린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구의 딸 효진의 이름이 적힌 실내화가 있었습니다. 종구는 효진에게 외지인에 대해서 묻지만 효진은 계속 질문을 회피하다가 오히려 무엇이 중하냐고 소리를 빽 지르며 방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종구는 무속인 일광 황정민을 마을로 불러들이면서 사태는 극으로 치닫습니다. 네, 곡성도 지금까지 한 5번은 본 것 같은데요. 처음 보고 극장을 나섰을 때 해석이나 의미를 계속 곱씹게 됐던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흥행하면서 무엇이 중한디, 미끼를 물어본 것이여 같은 대사가 밈으로 유행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나홍진 감독도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라 항상 차기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2023년 10월부터 차기작인 SF 스릴러 호프가 크랭크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직 개봉 날짜는 미정이고요. 황정민, 조인성, 정호영 같은 국내 배우뿐 아니라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등 해외 배우들까지 출연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남양 특집 1편 야간 매점 추천 국내 공포영화 베스트 7이었습니다. 저희는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